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젯밤에 아마 온 국민들이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방송된 특집 대담, 대통령의 대담 보셨습니까? 예, 뭐 봤습니다. 예. 예. 어제 보니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과 직접 국민이 소통한 건 아니다 보니까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떠셨어요? 사실 뭐 직접 소통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도 또 조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적도 예.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기자회견을 하다 보면요, 네. 우리도 많이 겪어보지만 사실은 본질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사소한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자회견이 꼭 좋은가 또는 대담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어제의 형식은요, 대담도 아니고 다큐도 아니고 네. 좀 형식이 좀 모호했어요. 전 너무 아, 아쉽더라고요. 사실 대통령실을 같이 둘러보는 뭐 소개 영상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대통령이 재반 현안에 대해서, 물론 뭐 그동안 너무 많은 토론을 하시고 예. 또 그것이 많이 보도되었지만, 또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말씀을 좀 경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소개 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아예 차라리 그냥 가볍게 대통령실을 소개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들던지, 네. 아니면 대담이라면 좀 네. 더 진지하게 앉아서 정말 대담에 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모양이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포맷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다. 네. 이런 포맷의 문제가 좀 컸다, 이렇게 음. 봅니다. 어제 뭐 대통령이 경제나 외교 방향에 대한 어떤 국정 현안을 설명을 했는데 사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게 몇 개월간 끌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낼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거였는데 일단 직접 해명을 하기는 했어요. 이게 그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는데 일단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다 보니까 좀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야당에서는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제 간접적인 사과의 표시를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네. 포맷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 이런 게 아마 솔직한 말씀이실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표현이나 뭐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 이게 2달 동안요. 네. 제가 뭐 요새 선거운동 열심히 하냐고 방송 잘 보지도 않지만 네. 틀기만 하면 뭐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있거든요. 예. 전 초기에 이 문제를 좀 빨리 끊어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이제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네. 뭐 야당이야 뭐 이 문제를 끝까지 총선까지 끌고 가고 싶겠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께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예. 이제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좀 사과를 하기를 바랐던 이제 그 국민들의 마음까지는 조금 보듬어주지 못한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이 부분은 좀 끊고 가기에는 그 점 때문에 약간 음. 국민들의 약간 좀 서운함, 아쉬움 뭐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지 표명도 하셨어요. 분명히 예.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시하셨는데, 저는 이제는 그러면 제도적 정비를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뭐 제2부속실 설치 문제라든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의지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라도 빨리, 제도적 장치를 네.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어제 포맷도 조금 아쉬웠고, 대통령 말씀도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대담 얘기는 좀 짧게 나눠봤고요. 어제 있었던 오전 일정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 토론회에서 좀 길게 장시간 언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확실히 이제 여권에서는 뭔가 친북적 성향을 가진 인사의
공격 의도를 가진 함정 공작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국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역시 뭐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거랑 뭐 같은 맥락이겠죠? 진짜 고약한 네. 고약한 그 방수 그 고약한 공작이었어요. 저는 예. 그 서울의 소리 네. 저도 많이 당했어요. 툭하면 뭐 마이크 들이대고 친일파냐 뭐 툭하면 마이크 들이대고 예. 저한테 뭐 네. 국회에도 맨날 쫓아다니고 예전에 예. 그랬었던 그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라는 네. 그 대표인가 뭐 그런 분인데요. 아주 고약한 공작이죠. 사실은 뭐 처음부터 정말 의도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예. 부분에 우리는 자꾸 설명을 하는데 네. 이러한 설명이 이제 국민들께는 어쨌든 나온 방송의 모습만 보고 이제 예. 국민들께는 저희 설명이 잘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우려 부분을 공감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사실 2달 동안이나 이제 했던 아. 부분이 예. 이제는 좀 국민들 생각도 정리가 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너무 정치권이 이것에만 매몰돼서 네. 다른 이슈가 묻히는 게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는 뭐 하여간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이제 뭐 한동훈 장관하고 저 한동훈 위원장의 말씀하고 이제 비슷한 저의 생각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네. 뭐 앞으로는 좀 이제 총선 앞두고 미래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어제 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에 뛰어든 뭐 배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주변이 뭐 말렸지만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막기 위해서 수락했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일단 본인은 정말 절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4월 10일 이후에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다. 좀 근데 이제 예비 후보로 뛰시면서 느끼기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절박함이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현장에?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팬층은 네. 생각보다 좀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저희 진영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 진영에 있었던 상대 쪽 지지자였던 분들도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요. 예. 팬층은 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박함도 전달이 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새로운 정치 스타일 네. 또 스마트한 정치의 모습 뭐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뭐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동네 다녀보니까 갑자기 한동훈 안경을 썼다는 60대 아주머님도 만나고 그런 정도로요? 네. 예, 관심이 내가 많으시군요. 한동훈 안경을 썼어 막 이러시면서 네. 이 안경 바꿨다고 막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 분들 한동훈 굿즈 같은 것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나 보네요.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이제 물론 그 확장력이 얼마나 되느냐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진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이면 네. 국민들 마음을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참 이 안 좋은 여러 가지로 뭐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가 네. 여당은요 물가가 나쁘면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나쁘면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선거가. 그렇죠. 근데 지금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나쁘잖아요. 네. 물가는 뭐 정말 시장을 봐보면 엄청 이게 피부로 와닿거든요. 설 명절 앞두고 장 보시는 분들은 또 더 심하게 그렇죠. 느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 아마 굉장히 속상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가게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도 물가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들도 네. 하시지만 이제 정말 장바구니 물가가 다르잖아요. 뭐 예. 이 신선식품은 한 14% 올랐다. 뭐 이렇게 이제 통계도 나오지만 네. 저는 뭐 쪽파 한 단 10,000원 이러니까 야 쪽파 한 단이 10,000원이야 막 이러면서 10,000원이나 하나요? 예. 저희가 좀 물가가 싼 편이거든요. 네. 사당동 쪽이. 근데도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아마 물가가 굉장히 오른 부분, 경제가 안 좋은 부분, 경기가 안 좋은 부분에 네. 대한 우리가 이제 좀 그런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여간 저희의 지금 이전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의 입장이 전체적으로 네. 지금 이슈에 대한 저희의 입장이 지금 뭐 여사님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제는 국민들께서 식상해 하시고 이슈 전환을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짜 민생 얘기를 좀 했으면 민생 좋겠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도 운동권 청산을 총선 시대 정신으로 꼽았는데 지금 민생 물가 얘기해야 되는데 운동권 청산은 또 국민들에게 안 와닿는 이슈가 아닐까요? 그래서 어떨까요? 예. 일종의 저는 사실은 이게 정치 세력 교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치 뭐 서민 물가 이런 거 이제 민생 이야기를 한 축을 하면서 사실 총선이라는 것은 정치 세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그 시그널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전통적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운동권 민주당과 DJ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민주당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 세력의 교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총선을 앞두고 그것은 충분히 국민들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사실 운동권 정치 세력이 너무나 오랫동안 네.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이 뭐 대북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에 대한 이 잘못된 그런 시그널을 가져온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그들만의 기득권의 이 민주당이 되었고 예. 또 그 민주당의 모습은 비도덕적이고 부도덕적인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것이 앞으로 장차 이러한 과정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 우리나라의 양당이 모두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총선을 앞둔 정치 세력의 교체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는 네. 이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더 잘 살게 만드는데 골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기득권 유지하는 데만 골몰했던 운동권 정치인들이 좀 청산이 되어야 뭐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무능한 운동권 대 유능한 뭐 경제 전문가 뭐 이렇게 뭐 경제통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여당이 정책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게 그럼 총선의 시대 정신이라는 데 공감을 하시는 거죠, 의원님도? 뭐 시대 정신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예. 않습니다만 네. 이번 총선에 의미를 두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항상 민주당의 변화가 또 우리 당의 변화를 가져오고 예. 우리 당의 변화가 민주당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정당은 지금 양대 정당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으로 네. 이렇게 너무 이제 그런 식의 자리매김을 한 것이 예.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뭐 또 그러면 우리도 또 변해야 되고요. 우리도 정말 유능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좀 우리도 저는 늘 우리도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이제 좀 생명력 있는 정당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이게 너무 일사불란한 이 정당의 모습, 21대 국회 모습은 전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예. 정당의 모습도. 네. 그래서 좀 더 생명력 있는 정당, 좀 더 다양성 있는 정당, 그러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가치를 함께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네.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더 우리를 단련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뭐 사당동에서 시장 보신 얘기 뭐 좀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늘 의원님 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저도 뭐 이제 활동하시는 거 활동상 보면 뭐 자주 다니시는 거 보이던데 민주당에서 뭔가 이 지역에 자객 공천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이름이 거론되는데 일단 현역 의원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추미애 전 대표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이름까지 오르내리더라고요. 여러 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다수가 좀 이 지역에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밭은 안 좋거든요. 저희가. 예,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잘들 뭐 이 지역구에 대한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예. 전통적으로 저희 뭐 사당동이나 이런 쪽이 야세가 셉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대학교가 3개나 있어서 네. 뭐 20대 연령층도 많고요. 네. 세대 구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예. 지역 구성이 야세가 세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이겨보고 싶은 지역구일 거고요. 네. 그동안 이제 저는 뭐 열심히 또 닦아오고 사실 예. 이제 뭐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마음을 읽으려는 네. 저의 또 지난 1년 또 저도 처절한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밭이 좋으니까 좀 이 사람 내보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들이 많겠죠. 근데 네. 제가 그래요. 뭐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 우리 보수의 어머니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윤석열 정권 탄생에 있어서 네, 뭐 아주 1등 엑스맨이냐, 공신이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고 네. 전현희 위원장도 사실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본인들 권력을 지키려고 했고 그 권익을 보장하려고 그랬지 국민들 권익을 보장했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이수진 지금 현역 의원은 굉장히 몰렸죠. 최근에 네. 사법농단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저는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네. 본인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그밖에 뭐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을 본인이 제기해서 사법농단을 이 세상에 알렸다 그러는데 뭐 그러한 부분도 네. 정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알려졌고요. 오히려 뭐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아니라 협력자다. 이런 것도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뭐 본인으로서는 지금 또 몰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누가 나오든 저는 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이제 밭이 안 좋은 데였고 그러나 그분들 마음을 어떻게 보면 진짜 누가 필요하냐를 예. 말씀을 드리고 또 제 진심 동작을 떠나지 않고 동작을 지키는 그런 제 진심을 네. 알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알려질까 하는 게 네. 저의 생각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다. 뭐 이게 조금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와도 뭐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누가 누구랑, 더 자신 있습니다. 네. 뭐 단수공 지금부터 예. 더 열심히 해야죠. 아, 네. 후보가 지금 단수로 신청을 네, 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거 진짜 어려우니까 아무도 신청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나경원 전 대표는 못 이길 것 같아라고 해서 아무도 안 간 걸까요? 당내에서. 모르겠습니다. 당무감사 1등도 하긴 했지만 네. 제가 원외위원장 해보니까 서러움을 많이 알겠네요. 아, 예. 뭐 깨알 홍보를 해주셨어요. 당무감사 1등 하신 거. 예. 동작을 얘기 짧게 나눠볼게요. 지금 당에서는 보니까 중진들을 험지로 좀 이동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큰 뭐 어떤 잡음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가 같은 이제 뭐 부산, 경남 안에서 지역구로 좀 옮기는 이런 건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약간 교통 정리 이건 좀 어떻게 좀 저는 지켜보고 굉장히 계세요? 지금 나이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이니까 카드가 많기도 하지만 제가 어제 한동훈 위원장 한 이야기 중에서 당사자가 설득되는 공천인가 설득하는 공천인가 이런 걸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 이 공천 작업에 이 본인들이 설득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설득되지 않고 그냥 내모는 것은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부분의 교통 정리는 또 특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중진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네. 이 자체가 저는 공천이 한편의 드라마라고 하는데 네. 그 드라마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너무 양지간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좀 대표적인 인사로 거론이 됐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강남을에 신청한 거 이제 내 연고라서 기본적으로 그냥 뭐 내가 나갈 수 있을 만한 곳이니까 한 거고 거기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나름 당내에서는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뭐 장관들이 전부 다 뭐 또 양지만 이야기하고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일부 네. 장관들이 이제 그래도 가서 노력하겠다고 이제 다른 지역구를 찾았고요. 예. 또 뭐 이원모 전 비서관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지역은 어쨌든 당사자들끼리 조정을 하든지 당에서 조정을 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약간의 잡음도 좀 있었는데 네. 그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이 일단 이제 자녀 채용 청탁 의혹으로 뭐
사면되기는 했는데요. 이제 그러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면 복권된 사람도 4대 비리에 해당이 되면 배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컷오프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까 엄청난 반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친윤 핵심들을 실명으로 저격을 하기도 하고 누구를 내려 꽂으려고 했다 이런 말까지 좀 하셨는데 그래서 이철규 그 공관위원과의 약간 설전도 벌어졌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피한 잡음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모든 것이 다 나이스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 좀 뭐 아마 이제 공간이 쪽으로도 공간이 측에서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있을 것이고 네. 또 김성태 전 의원으로서는 또 본인도 뭐 열심히 당을 위해서 기여했던 그런 노력 때문에 또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참 이 공천이 진행되다 보면 여러 가지 하여간에 불가피한 일들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가장 고민인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 개인에 대한 지지율은 좀 오르는데 그만큼 당 지지율이 같이 오르진 않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세 가지가 다 약간 엇박자가 나는 뭐 이런 상황이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총선이 사실 가까워 올수록 한동훈 위원장 개인을 보기보다는 어떤 정부의 어떤 실정이 좀 부각이 된다든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좀 투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어떻게 해소할지가 그러니까 고민 이제 지점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끝없이 정권 심판으로 가져가겠죠, 이슈를. 네. 늘 항상 심판하자 그러면 여당으로서는 불리하거든요. 심판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심판하고 싶거든요. 뭐든지. 좀 센 사람 예. 심판하고 싶은 거잖아요. 센 그쵸? 사람 심판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 민주당은 정권 심판으로 가져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명품백을 갖고 지금 몇 달째, 예. 명품백이 아니라 그건 파우치이긴 네, 하던데 네. 지갑보다 좀 큰 파우치던데 어쨌든 명품 파우치 갖고 네.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떨어내고 싶은 게 또 우리로서는 입장이죠. 당연히 뭐 2년밖에 안 됐고 게다가 그동안 뭐 거대 야당에 발목 잡혀서 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걸 떨어내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권 정치 얘기를 또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네.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정치 세력의 교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뭐 야당의 이러한 선거를 이끌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뭐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이슈 전환이 우리는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9번이나 민생 토론을 하시고 15번까지 한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다 묻혀버리고 있거든요. 예.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뭐 어제 대통령께서 저출산을 가장 뭐 국가 아젠다 1호로 삼겠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미래에 대한 얘기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네. 또 그것을 좀 더 진심을 담아서 이슈를 좀 선점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1호 공약으로 저출산 공약 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제가 네. 헝거리 제도 예전부터 네, 이야기했는데요. 네. 한국판 헝거리 제도를 예. 저출산 입법 1호 네. 공약으로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경원 전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